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PPT 강의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요. 하물며 운전면허증이라고 할지라도 개념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 선배가 늘 이야기했지만 정리 안 된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PPT 강의로 수업을 나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숙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숙지하거나 이제 좀 더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 있죠? 예, 그거를 시청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 PPT로 강의하는 수업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한 달 이내, 뭐 일주일도 좋고요, 2주일도 좋고 이렇게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정리할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8개 과목이고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선배도 역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실 내에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PPT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이 매년 시행을 할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PPT 강의로, 수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수업을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인행사입니다. 인행사 이제 처음 들어가고요. 제 1장이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이 나오고요. 제 1절이 정신역동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정신역동 이론 누구부터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프로이트부터.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부터 이제 에릭슨 심리사회 이론, 융 분석 심리 이론,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신 역동 이론 부분을 세트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분석 이론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여러분들 프로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원초와 초자 이런 부분 기억해 둬야 되고요. 뭐 리비도 그렇죠? 리비도 정리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무척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어 기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뭐 여러분들 방어 기제하고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암기해 둬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해해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간관 나옵니다. 인간관, 비합리적, 수동적 인간관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우선 수동적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비합리적, 무의식적 본능이 지배하는 수동적 인간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 하면은 무조건 무의식 기억해야 됩니다.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적 본능이 지배하는 수동적 인간이다. 라는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무의식 떠오르고요. 이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투쟁적입니다. 이것도 암기할 거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쾌락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반면에 사회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 간에 무엇이 발생한다?
투쟁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투쟁적 인간관입니다. 누구와 누구? 인간과 사회 둘이 어떤 투쟁적 관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정론적 인간관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인간은 여러분들 인간 특히 성격 같은 경우는 언제 결정된다라고 합니까? 5세 이전에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하지요. 즉 과거에 의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어떤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언제 결정된 것이다? 과거에 결정된 것이다. 과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 과거가 더 중요하다. 인간의 성격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관, 수동적, 투쟁적, 결정론적 인간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요 개념 넘어갑니다. 정신공간 나오고요. 정신공간에는 크게 세 가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consciousness. 우리가 이제 쉽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 오감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의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왔다 갔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을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됐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장됐다라고 할까요? 집단 무의식, 개인 의식, 무의식을 말씀하시는 그 학자분이 계시죠. 그분 누구라는 거? 칼 융. 그렇죠? 칼 융이 이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나뉘죠. 그래서 무의식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이걸 뭐에 구분했었습니까? 네, 빙산. 그렇죠? 빙산에 구분해서 대부분의 이제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주 조그만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게 이제 의식 세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무의식이다라고 말하신 분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고요. 자, 이제 성격의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 머릿속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초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출생하면서 타고난 것. 출생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게 바로 원초화입니다. 처음부터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원초화라면 여러분들 뭐 기억해둬야 돼? 본능, 그렇죠? 본능이라고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본능은 뭐에 따라 여러분들? 쾌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1차적 사고라고 했었고, 이거는 어디에 존재한다? 무의식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아는 뭐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성이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이성. 자, 이것은 뭐에 따르고요? 현실에 따르고요. 현실. 자, 이 자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한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 초자아는 여러분들 벌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벌을 통해서 초자아 무엇이라고 기억해둬라? 양심이라고 기억해둬라. 그리고 양심이라고 기억해두고요. 자, 뭐에 따른다? 양심에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덕이나 이상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전부 다 존재한다라고 기억해두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안이 나옵니다. 불안을 통해서 이제 공포 상태로 이어지죠. 네, 불안을 통해서 공포 상태로 이어지고요.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었습니까? 자아 붕괴에 대한 무의식적 경고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불안이라는 것은 자아 붕괴에 대한 무의식적 경고예요. 자아 붕괴에 대한 경고. 자, 그래서 어떤 원초하나 자아나 초자아가 갈등을 통해서 자아 붕괴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 경고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불안이라고 했었고요. 또한 불안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 불안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뭐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방어기제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 자아 붕괴에 대한 경고나 반응이잖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방어기제예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방어하려는 마음,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런 노력,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방어기제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불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신경직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그리고 현실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현실적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실적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것이 역시 리비도지요. 리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적 에너지라고 했었습니다. 성적 욕망이라고 했었고요. 리비도 한 번 더 나오죠. 누구? 그렇죠. 칼융. 칼융 같은 경우는 리비도를 전반적인 생명 에너지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와 칼 융이 말하는 리비도가 서로 다르다. 융과 다르다. 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베리베리 임포턴트. 자,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 어디가 리비도가 머무는 것에 따라서 서로 발달한다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리비도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강. 특히 이제 혀라고 했었죠. 입술, 혀, 여기에 머물 때를 뭐라고 한다? 구강기, 그리고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뭐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 항, 남, 잠, 생. 이거 암기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순서 머릿속에 기억해두고요. 제일 먼저 이제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생긴다라는 거. 이로 인해서 좋은 감정만 있다가 이제 새롭게 나쁜 감정까지 생김으로 인해서 최초의 갈등 관계를 본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이 선배가. 이유 때문에 젖먹이는 거 있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 첫 번째 그것을 이제 구강기고요. 리비도가 그래서 처음 어디에 입술이나 혀에 머무를 때 구강기. 자, 두 번째 리비도가 어디에 머뭅니까? 항문에 머뭅니다. 그걸 항문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기억해둬야 돼? 배변 활동. 그렇죠? 배변 활동에 따라서 이제 항문 공격적, 항문 보유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남근으로 옮겨갑니다. 리비도가. 자,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레 컴플렉스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가 뭐 거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아가 남근 선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생식기 봅니다. 생식기 때는 여러분들 12세 이후부터니까 청소년기인 게 초기 증상이 초기부터 이제 20세까지 성인 초기까지 우리는 이제 생식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대부분 뭐 어떻습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호기심도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죠. 자, 이렇게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리비도가 머무는 곳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구분한다라는 거, 옮겨진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기제 나옵니다. 방어기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다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까 방어기제 여러분들 어디와 연관시켜서 불안과 연관시켜서 기억해두라고 했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거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안이었었고요. 반응을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적응하려는 거 이런 무의식적 노력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어기제를 갖고 있죠. 뭐 이 선배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차단하려는 무의식적 기제를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두 개 기제 이상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억압.
이제 뭐 이선배가 밑에 이제 억, 퇴퇴, 투탓, 반반, 부부, 애몽, 전개, 전수, 신시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억압하면은 뭐 기억상실. 그렇죠? 이 선배도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억압. 아마 대부분 많이 이런 방어 기제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요. 좀 신경 쓰이고 좀 복잡한 일 있고 그러면 야 잊어버리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여러분들? 불멍을 하거나 물멍을 하거나 등등등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배도 많이 이제 이런 상태를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 무의식 속으로 이제 떠나 보내는 거, 그것을 억압이라고 하고요. 뭐 퇴행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퇴퇴, 후퇴하는 거, 후퇴하는 거. 뭐 그래서 이제 악의 흉내 내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 선배도 가끔 봅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50대 넘은 여자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남자 앞에서 뭐 애성염 주세염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좀 이 선배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악의 흉내 내고 뭐 후퇴하는 것 그것을 퇴행 우리가 암기할 때는 퇴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투사 남 탓하는 것. 뭐 조상 탓하거나 남 탓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남 탓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상 탓하거나 무엇이든지 자기 탓을 해야지 발전이 있지요. 남 탓하면은 여러분들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반동 형성입니다. 이거는 반대 감정 나타나는 거죠. 반대 감정. 반대 감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이 선배가 뭘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미운 새끼, 죄송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반동 형성, 반대 감정을 나타나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했었고요. 자, 부정. 이거는 인정을 거부합니다. 인정 거부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상태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잠깐 방으로 좀 들어오실까요? 그러고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말기암이신데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부인하는 거. 인정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해리, 해몽. 이거는 여러분들 목류병 다 알고 계시죠? 목류병.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거. 목류병. 해리. 자, 그리고 전치는 전개라고 이야기하고요. 만만한 대상에게 이제 그 감정을 풀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거를 전개라고 했었습니다. 그 개가 이거 뭐야? 뭐 개를 찬다거나 막 그런다는 얘기. 그런 행동들 이거를 전치라고 합니다. 힘 약한 사람한테 풀어버리는 거 전치. 우리는 전개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개를 차요. 만만한 상대, 만만한 개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환입니다. 전환.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이거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수의근개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의근개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뭐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이게 감각기관에 이제 어떤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신체화 이거는 어디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신체로 나타납니다. 어떤 갈등이나 어떤 불안이나 위기 같은 것들이 신체로 나타나. 그래서 이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가 아프잖아, 배, 이게 신체죠. 그래서 수의근개나 감각기관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전환이고요. 그 나머지 기관으로 나타나면 신체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억압, 퇴행, 투사, 반동, 형성, 부정, 해리, 전치, 전환, 신체화가 있다라는 거.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우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정신결정론 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계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개인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많이 봤죠. 하지만 이런 꼭 무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은 꼭 아니죠.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도 나타나고요. 어떤 자의 자유의지도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 정도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 욕망 나오는데 성적 충동, 과거의 경험을 강조했다. 앞에서 이제 이 선배가 인간관 얘기할 때 결정론적 인간관 이야기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고요. 현재보다도 과거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입 목표는 통찰이다. 치료가 아니다라는 거. 치료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개입 기법으로 전이와 자유 현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개입의 한계는 통찰을 통한 자기 분석과 자기 성장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강한 클라이언트에게만 효과적이지. 아, 나 싫어. 이 만사가 귀찮아. 이러한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우선 정리했고요. 자, 곧바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심리사회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심리사회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아심리의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 프로이트 어땠어요? 무의식, 그렇죠.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하고 또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야. 인간은 자율적 존재고 어떤 자율적 동기화에 의해서 자율적 자의 동기화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야. 그래서 자아가 중요한 존재지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가 돼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에릭슨이고요. 거기와 관련된 이론이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합리적, 이성적, 창조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아 생각하면 됩니다. 자아는 어쩐 존재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으로 동기화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자율적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창조적이다. 라는 것 첫 번째 정리해 두시고요. 이 주요 개념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율적 창조적 자아다. 자율적 창조적 자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프로이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다 맞는 것 같죠. 뭐 이 선배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떠나서 자중심, 이 자라는 건 어떤 존재?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자예요. 이런 자중심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고요. 인간 성격의 행동 또 핵심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독자적인 개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존재를 인식하고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점성 원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점성 원칙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미 예정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원칙이 바로 점성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시기가 존재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아 발달 단계입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선은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아기, 걸음마기, 학령, 정기, 학령, 청소년기, 청년, 성인
노령계 이렇게까지 쭉 공부를 했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프로이트는 결정론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성격이나 대부분이 어떤 인식의 기반이 되는 것들은 주로 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여러분들 전 생애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무슨 원칙이에요? 점성 원칙. 그래서 어떤 예정된 단계로 계속해서 발달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노년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아 발달 단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앞에 이제 신뢰감과 불신감, 유아기, 이 걸음마기 밑에 신자, 신뢰감과 불신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율성과 수치감 나오는데 앞에 앞에 자를 따서 우리 많이 외웠죠. 그래서 신자, 주군자, 친생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자, 주군자, 친생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외워서 문제 안 풉니다. 못 풉니다, 여러분들. 밑에 불신감, 그리고 수치감, 죄책감, 열등감, 역할운동, 고립감, 침체감, 절망감까지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성실, 사랑, 배려, 지혜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별 수 없습니다. 요 세 부분은 암기해야 돼요. 여기 암기해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나오죠. 어머니, 부모, 가족, 학교, 이웃, 또래 집단, 이성, 확대 가족, 그리고 인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신자, 주군자, 친생자, 그리고 이제 불신감, 수치감, 죄책감, 열등감, 역할운동, 고립감, 침체감, 절망감, 자 그리고 이제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성실, 사랑, 배려, 지혜 이건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사회 이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심리사회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이 내면 세계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고 창조적 그런 존재다. 그런 자아에서 동기화되고 인간은 행동한다라고 본 이론이 심리사회 이론이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신역동 이론 세 번째 칼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간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인간관, 그리고 두 번째 미래지향적 인간관, 그리고 가변적 인간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인간관이죠. 전체적인 인간관. 우선 여기 칼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이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하고 비교를 해서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과 함께 비교해서 공부해 두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전체적인 인간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생물학적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자극을 받고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 지배당하는 수동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모두 인간을 자극하고 이에 의해서 사고하고 반응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인간관? 전체적인 인간관이에요. 전체적인 인간관. 자, 두 번째, 미래지향적 인간관입니다. 미래지향적. 우리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론적 인간관이었었는데 칼융은요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 인간관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성격은 과거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얘기야. 인간의 행동은 있죠. 어떤 과거에 의해 경험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이 돼요. 상당 부분 결정이 되지만 어떤 미래의 목표, 자신이 어떤 목표, 꿈, 가능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밑에 나옵니다. 어떻다? 바뀐다. 가변적 인간관이다. 가변적 인간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칼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관 어떻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자극받고 행동하게 된다. 전체적인 인간관. 두 번째, 어떻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도 인간은 자극받고 행동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한다? 가변적이다. 결정된 게 아니다. 프로이트는 여러분들 결정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고요. 이제 주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뭡니까? 원형입니다. 원형.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인간 정신,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 이걸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있죠.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은 멋있고 또 이쁜 어떤 이성을 보면 거기에 호감을 느낀다거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갖고 있어. 모든 인류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고요. 무의식이 중요합니다. 무의식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프로이트 떠올라야 됩니다. 프로이트.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정신공간 이렇게 나눴었죠. 그런데 칼융은 좀 더 무의식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의식, 무슨 무의식과 무슨 무의식?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아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프로이트의 전의식이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집단 무의식의 표면에 있어요. 표면에 있어가지고 의식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살았던 뭐 동네 아니면은 고향이나 이런 데 있죠. 뭐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하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뭐 전화번호도 문득 그 예전에 이제 썼던 번호가 보면 생각나고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집단 무의식이 가장 표면에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개인 무의식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콤플렉스 나옵니다. 개인 무의식에 있는 콤플렉스가 나오는데 콤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의식 속에 관념 덩어리야. 관념.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 질서적인 의식을 교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관념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콤플렉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무의식에 있는 두 번째가 그림자, 섀도우, 음영이라고 하죠. 이거는 부정적인 원형이야. 우리 앞에서 원형, 인간이면은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인데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측면. 즉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섀도우, 그림자,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스스로 인식하기 싫은 자신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원형,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 원형, 이것을 그림자, 은영, 섀도우라고 한다. 자, 이렇게 개인 무의식과 관련된 두 가지 컴플렉스와 그림자, 은영 살펴봐 두고요. 자, 집단 무의식 봅니다. 여러분들 집단 무의식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칼 융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무의식입니다.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신체적으로도 있죠. 유전이 많이 되잖아. 엄마 아빠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나도 이제 고혈압이나 또 뭐 당뇨 같은 게 유전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유전이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도 유전된다는 얘기야. 정신적인 거. 이 정신적인 것도 유전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집단 무의식은. 자, 우선 뭐 간단하게 우선 아니마 나왔으니까 소개를 하자면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성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을 아니마. 그렇죠? 여성적 측면. 이제 50 넘어서 나이가 들면 이래지죠. 이제 뭐 아내의 목소리가 무서워진다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니무스 이건 여자가 점차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남성처럼 변하는 것들 이거를 아니무스라고 하죠. 이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상 대대로 그래 왔다는 얘기야. 쭉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거는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 있죠. 갓 태어난 아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젖을 갖다 대면 젖을 향해서 입을 돌리고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집단 무의식입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알려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 정신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입니다. 민족성도 그렇고요. 어떤 뭐 지역에서 계속 고립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향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민족의 집단 무의식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집단의 무의식도 있을 수 있겠고, 국가, 전 인류의 집단 무의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두고요.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기 나옵니다. 자기. 중년기에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아동기, 청년기, 발달 단계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언제 나타난다는 얘기야? 중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타고난 핵심 원형입니다. 중년기에 나타나면 인류 보편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인간 행동의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 그거를 자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설명할 때 쉽게 있죠. 쉽게 좋아시키고, 인간의 성격이 있죠. 좋아하는 거. 성격이 이제 상반된 어떤 젊었을 때는 극단적인 상반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좌든 우든 뭐 좌파든 우파든 이렇게 상반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기 넘어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두리뭉실해지죠.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모든 컴플렉스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성격을 이제 조화시키고 통일시키고 이러는 어떤 본래적이고 선험적인 나 이거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때 어떤 거다 조화롭고 또 통일되고 이렇게 균형 잡힌 거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언제 실현된다? 중년기 때 자기 실현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집단 무의식에 있는 리비도입니다. 리비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나는 게 누가 있어요? 프로이트 리비도 있었죠. 그렇지? 프로이트 리비도 성적 에너지, 성적 욕망이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칼 융의 리비도는 전반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전반적인 생명력, 생명 에너지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집단 무의식에 있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여러분들 가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 서양이죠. 서양 같은 경우 가면극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할 때 이제 가면 쓰고 하잖아요. 그거를 따가지고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컴플렉스입니다. 외부와의 적응 과정에서 뭐 집단 무의식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가면 안 쓰고 다녀. 그것도 가면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SNS 보면 다 나타나죠. 뭐 거기 뭐 어디 파리 에펠탑에서 찍거나 뭐 어디 뭐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찍거나 이러면 어떻다는 얘기야. 나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여자야. 이런 거 나타나는 거고요. 또 뭐 이제 어디 책 읽는 거 딱 찍습니다. 이거 나 머리에 든 여자야. 이런 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가면이에요. 가면. 이렇게 다 가면 쓰고 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페르소나입니다. 많죠? 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 가면 쓰고 다닌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쓰고 다닙니다. 자, 오른쪽 봅니다. 자기 실현, 개성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컴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조화하고 안정하고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석 심리 이론 창시자 칼융의 어떤 치료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놓을까요? 어떤 치료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달 단계가 나오는데 아동기, 청년, 중년기, 자기 실현, 노년기 나오는데 만 기억해두면 될까? 그렇죠. 중년기. 요거만 여러분들 기억해둡니다. 중년기 때 자기 실현. 자, 그리고 이제 정신 유형 나오는데 8가지. 이거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뭔 것 같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 잡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MBTI예요. MBTI.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MBTI 된 거예요. 사고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였어요, 여러분들? T지. 감정형이 이제 F죠. 감각형이 이제 S고, 그리고 직관형이 이제 N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정신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MBTI는 더 훨씬 많잖아요. 좀 더 이것을 이제 발전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MBTI 같은 경우는 칼 융의 정신 유형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칼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좀 있다가 이제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력 등 이론의 네 번째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인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데 공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뭔지 알고 계시죠? 부분의 합이죠. 근데 이게 부분의 합들이 서로 어떻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기체적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적이고 총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 총체적 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칼융 떠오르겠죠. 자, 그리고 인간은 목적론적 존재고요. 또 창조적 인간, 주관적 인간, 능동적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러는. 딱 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정신 분석 이론,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천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창조적자, 개인, 어떤 그 주관적 인간 이런 거를 강조한 이론이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요 개념 들어갑니다. 항상 주요 개념은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요 순서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열등감, 그리고 보상, 그리고 우월성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열등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의 성장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사고하거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열등감이라는 거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옆에 있는 순자가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걔한테 이제 처음에는 반감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열등감 같은 거 생기겠죠. 뭐 90점 나와서 그럼 난 더 열심히 하면은 100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극복하는 거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100점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월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장 동력, 발전 동력 이거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지요.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인간을 항상 좀 더 발전되기를 원해요. 이런 어떤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 그런 계기가 되고 추구하는 동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등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상 나오잖아요. 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기억해 두시지 마시고, 뭐 이제 열등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을 이제 느꼈어.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개인이 뭘 하게 됩니까? 노력을 하게 되겠죠. 부족한 점을 메꾸고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고 이런 보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충분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우월성이라고 한다. 우월성. 이 우월성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뛰어나다. 그렇죠? 남들보다 내가 쟤보다 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 이런 우월성, 이 우월성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 개념, 열등감, 그리고 보상,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어떤 그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선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사회적 관심이 선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 네 가지 유형 나옵니다. 네 가지 유형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고요. 네 가지입니다.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성,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요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고요. 활동 수준이 높은 것을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지배형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독단적이죠. 독단적입니다.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나는 것이 지배형이고요. 두 번째 획득형은 사회적 관심이 낮죠. 반면에 활동 수준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다라는 거. 그래서 기생형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회피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형 같은 경우는 도피형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도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거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히치코모리라고 하니까 이 선배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모든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해요.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합니다.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형, 회피형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어떤 그 가장 건강한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이 사회적 유용성입니다. 남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높고요. 협동성도 높습니다.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표본, 사회적 유용성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창조적 자입니다. 아들러가 주장하는 개념. 창조적 자, 유전, 환경, 조건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적합하게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성적 목표입니다. 가성적 목표라는 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격 발달인데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 형상이나 구조, 출생 순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성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가족 형상이나 가족 구조나 출생 순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첫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버릇이 없어요. 첫째는. 자, 둘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둘째 같은 경우는 위에 형이 있고요. 누나 있고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그 출생 순위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꿈도요,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인 이런 형제들 같은 경우는 꿈도 경쟁하는 꿈을 꾼답니다. 열심히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경쟁하는 꿈을 꾸면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둘째 중간 순위의 형제 자매들이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응석바지. 그렇죠? 독립심이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이제 외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과장하는 편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외동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출생 순위, 가족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누가 주장합니까? 아들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은요, 가족, 치료, 집단 사회,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구조나 발달 단계 개념은 없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병적 열등감을 느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체적 결합, 과잉보호, 응석, 양육, 태만, 방임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이 습득이나 숙달이 일반인보다는 좀 이제 늦죠.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요. 과잉보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잉보호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잉보호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잘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양육태만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좀 이제 반항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역동이론 네 가지 전부 다 수업을 나갔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융의 분석심리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요 내용 있죠. MP3로 계속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